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0일 취임식을 했으니까 2024년 11월 10일은 정확하게 2년 6개월, 그러니까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서 중앙일보가 한국갤럽하고 함께 특별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첫 번째가 김건희 여사 문제, 두 번째가 의대 정원, 이제 이런 순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만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없다,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신문 같이 좀 볼까요? 지금 신문을 보면 말이죠. 이 부분입니다.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 국민의 평가는 윤 대통령 잘못한 일,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잘못한 일, 김 여사 의대 정원 순이다. 잘한 일로 많이 꼽은 건 외교. 없다, 모른다, 무응답이 74%. 우리 국민의 10명 중에 7명 넘게, 뭐 7, 8명쯤 된다는 것은 잘한 일이 한 개도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한 거라고 봅니다. 관련 기사 한번 볼까요? 윤 대통령 후반기에는 더 잘할 것 같은가? 28%. 후반기에도 못할 것이다. 70%. 국민 46% 살림살이 나빠졌다. 김건희 여사 역할 수행에 잘못이 있었다. 84%. 이런 부분이 참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오른쪽 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후반기 직무 수행에 대한 기대. 그래서 매우 잘할 것, 이 파란색 부분이 잘할 것, 긍정 답변입니다. 잘할 것, 어느 정도 잘할 것, 합하면 28%인데 별로 잘못할 것, 매우 잘못할 것, 이 붉은 계통, 주황색 계통, 여기가 69%. 그러니까 국민 중에 10명 중에 7명은 후반기에도 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 오른쪽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취임한 후에 공정,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이 윤 대통령의 슬로건이었잖아요. 공정과 상식. 그걸 물었습니다. 공정해졌거나 비슷하다가 오른쪽에 41%쯤 나옵니다. 11, 30 합하면 30은 그저 그렇다,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더 공정해졌다는 11%만 그런 겁니다. 55%는 불공정해졌다. 불공정해졌다.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비슷한지요? 그래서 그 중앙일보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서 특별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통령을 향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경고음을 땅땅땅땅땅땅땅 울리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64%가 나왔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그 명태균 씨의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었다가 나중에 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강혜경 씨가 한겨레 20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명태균이가 용산의 지시를 받아서 비선 여의도 연구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했었다. 용산에만 보고하는 그런 여론 파악 싱크탱크를 만들려고 했었다. 보여드릴까요? 네. 명태균 용산 지시받아 비선 여의도 연구원 구상. 세계일보 임기 반환점,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치 원로 교수들 전문가들 재언을 이제 모아봤는데, 인사 정무 정책 난맥, 전면적인 쇄신만이 돌파구, 이제 이런 말을 내놨습니다. 전면적인 쇄신, 이게 뭘까요? 일각에서는 뭐 내각 총사퇴,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물갈이,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에 서울역 앞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주당이 그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여당 쪽에서는 이재명 방탄 집회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주말 집회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그 아침에 당 뭐 최고위원 회의 등을 통해서 그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있었던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시정연설이 국회에서 있는데 대통령은 안 가고 총리가 가서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을 대독하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10%대 지지율 돌파구가 급한데 이달 하순에 입장을 밝힌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용산 대통령실이 이달 하순에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이재명 대표의 11월 15일, 11월 25일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두 가지 1심 재판 선고를 보고 난 뒤에 대통령의 입장을 밝힌다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여당 중진 원로들 특단 조치를 해야 된다. 용산에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목소리들이죠. 특단 조치, 전면 쇄신. 그러면 특단 조치나 전면 쇄신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내각 총사퇴, 용산 대통령실 100% 가까운 물갈이, 그 다음에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 대외 활동 중단 선언,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일보 볼까요? 비슷합니다. 영남 의원들과 단체장, 원로들의 의견은 뭐냐? 대통령은 소통, 쇄신에 나서고 한동훈은 분열에 벗어나야 한다. 더 지체되면 여권 전체가 공멸이다. 아무튼 민주당은 11월 총공세입니다. 민주당은 11월 총공세. 대통령 탄핵, 하야. 그래서 김건희 특검의 달로 만들 것이다. 지금 야당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야당은 다시 촛불, 장외 집회, 친윤계에서도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민일보, 야당 11월은 김건희 특검의 달, 여론전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윤석열 정부는 벌써 신뢰의 위기다. 역대 정부 임기 반환점 지지율을 봤더니 임기 반환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33% 지지율, 문재인 전 대통령은 44%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은 19%.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정치 원로들은 읍참마속 자세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읍참마속, 울면서 목을 벤다 이런 거죠. 되게 가장 신뢰하는 신하이거나 가족들을 잘라낼 때 저런 얘기를 하는데 읍참마속, 이제 그 얘기인 겁니다. 조선일보 8면봉 보겠습니다. 여권 지지율 10%대 윤 대통령에게 쇄신 요구 쏟아져. 이재명 사건 1심 선고 본투에 하겠다면 늦을 텐데. 미국 선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여성 손에 미국 대선 달려있다.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해리스 트럼프의 첫 텃밭이었던 아이오와 주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가 크게 이겼던 곳입니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4%포인트를 트럼프 후보가 앞서 있던 곳인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가 트럼프 첫 텃밭이었던 아이오와에서 3%포인트 앞서는 우세를 보이고 있다. 막판 대혼전이다. 동아일보 히든 해리스 샤이 트럼프 면도날 차이 접전. 해리스의 지지자들 중에 숨어있는 히든 해리스,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 샤이 부끄러워하는 지지자들, 면도날 차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초박빙.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북한 교전 초읽기. 지구촌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한국일보 펜실베이니아 백인 여성 이 승패를 가른다.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중국이 한국인 비자를 면제한다 라고 사전 통보 없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미, 중 경쟁, 북한, 러시아 밀착하는 가운데 한국의 유화책을 꺼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하나 보겠습니다. 여권은 모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대통령만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 여권은 모두 불안, 대통령은 위기감을 느끼고는 있는 거냐. 이런 사설입니다. 사설 하나 더. 170석 슈퍼갑 정당이 약자 흉내 내면서 거리 투쟁을 하다니. 토요일날 있었던 서울역 앞 이 장외 투쟁을 비판하는 그런 사설입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함께 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